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리였습니다. 2023년 4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입니다. 시장이 조금 이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네요. 금요일 날 그래도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좀 전개됐으면 참 좋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조정이 컸죠. 9% 하락이라는 큰 폭의 이제 하락이 결국 이제 한국 증시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이었던 2차 전지 업종이 대폭적인 어떤 하락 조정을 겪으면서 아시아권 증시 내에서도 한국 증시가 어제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참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식 관련된 콘텐츠, 주식 관련된 이제 분석과 의견을 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제가 이제 팩트만 전달드린다든지 공시 내용만 읽어드린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갖고 있었던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이제 토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또 나름 이제 분석해드리고 의견을 이제 일부 드리기도 하는 분석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의견이 섞이잖아요. 견해가. 그러니까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이게 조정인지 붕괴인지. 당연히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어떤 사람으로서는 야 이게 조정일 수도 있고 붕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 근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 상승 하락을 이제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과거 이제 통계상 혹은 이제 주시장의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설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저도 이제 100% 이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수한다든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매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죠. 알 수도 없고. 하지만 경험상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제 어떤 철학 기반 하에서 확률상 그게 더 높은 판단이다. 매도, 매수. 그리고 이런 어떤 업종이 이런 종목이 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시장의 어떤 하락은 어제 오늘 하락은 조정이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시장 상황을 이제 분석해 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같이 취합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필승의 전략 위한 어떤 이야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7%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이 12조. 하락 종목 수가 600 종목 넘었으니 한 3배 가까이 됐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어제 이어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어떤 장세가 되고 있고 2544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1.9%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아권 증시 내에서도 상해 증시 다음으로 이제 상해 증시가 비슷하게 빠졌는데 868포인트. 거래대금이 13조 1000억 나왔습니다. 적지 않게 나왔고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껄끄럽죠. 상승 종목 수 370종목, 하락 종목 수가 1100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장세의 흐름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수급은 약간 좀 뭐랄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7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의 어떤 흐름 자체는 붕괴나 추세에 다시 또 하락으로 간다든지 그런 구도의 흐름은 전혀 아니죠.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2,700억 순매수인데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에서 거의 대부분의 순매수가 일어났고 최근에 운수장비 쪽으로 순매수 이거 방산 쪽에 순매수가 조금 거세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조정이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왜 이제 조정이고 붕괴나 다시 또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물으신다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고 좀 급등했던 그런 대표적인 업종 2차 전지 업종
이쪽에 대폭적인 어떤 하락을 오늘도 보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하지만 이제 그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제 이동 혹은 또 다른 업종은 또 튀어오르는 어떤 형태.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산이라든지 또 이제 바이오 이제 일부 종목들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반도체 기업들의 도드라진 강세 흐름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으로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시장이 추세 하락이라든지 붕괴 형태로 전개될 때는요, 전체적인 어떤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뭐 수급이 빠지고 뭐 이런 형태가,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업종 종목의 그 대장주군들 있죠, 시총 큰 애들, 혹은 이제 막 그 뭐 기술적 지위라든지 예를 들면 우위에 있는 선두권에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 상징적인 기업들이 부러집니다. 21선 깨진다든지 주요 중기 이평선 뭐 깨지고 붕괴되고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는데, 다른 업종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최근 많이 오르었던 그런 종목분들 중심으로 이제 조금 이제 빠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차익 실현 어떤 흐름들이 전개됐고, 그게 이제 지수 어떤 영향을 줬는데, 수급이 다른 쪽으로는 좀 돌린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코스닥 증시가 와, 이거 음봉이 이렇게 크게 이틀 연속 나왔는데 이거 뭐 붕괴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참 어렵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공시를 그대로 그냥 읽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좋네 매수하고 안 좋네 팔고, 이런 어떤 부류의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논리만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아닐 뿐더러, 또 이제 시점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또 가장 선행적인 어떤 지표이자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 실적이 최악인데 근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고, 야, 실적 이렇게 좋아? 하는데 막 미리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들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최악을 지난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먼저 실적도 좋고 성장도 좋은 것부터 시장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게 이제 2차전지였죠. 성장과 실적이 동시에 같이 붙는 그런 쪽. 그게 이제 일단은 끌어준 겁니다. 가장 이제 확실하고 튼튼한 애가 끌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끌어주던 애가 이제 우등생이 조금 힘에 붙였어요. 뭐 1km 이제 뭐 이게 단거리 경주를 해야 되나? 1km 이제 개주를 하는데 지쳤어. 그럼 바톤을 넘겨줘야 돼. 바톤을 넘겨주는데 뭐 막 과열돼 있고 밸류도 높고 막 이런 것들에 바톤을 넘겨줄 수 없잖아요. 수급이라는 속성이 이게 좀 많이 좀 이제 올랐고 과열됐네, 약간 좀 밸류가 높아졌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낮은 단계에서 또 이제 뭐 성장하고 또 좋아질 수 있는 그 뭘까, 그리고 이 커진 자금을 받아낼 수 있는 업종을 뭘까 할 때 일단은 반도체가 그 다음 차례에 어떤 흐름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적인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흐름이 우리에게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2차전지 중심으로 제가 연초부터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 서서히 IRA 법안, 세부 법안 지침 나올 때부터는 제가 유튜브 영상 앞에 걸 찾아보시면 분산을 해야 된다. 반도체 바이오 업종, 로봇, 뭐 이런 쪽으로 분산을 통해서 2차전지 업종에 이제 과열된 어떤 이제 흘러나오는 어떤 수급들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 그런 쪽에서 메이저들이 다 매집을 하는데 그 액션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다 빠져나올 수는 없죠, 한꺼번에. 왜 2차 전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떨어지거나 뭐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위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와, 이거 뭐 거래대금도 높고 막 상승했는데 다시 또 고꾸라져. 올라가는 타는데 다시 고꾸라져.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상하네, 호재가 나오는데 자꾸 못 가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호재 나오면 대중들이 뛰어드는데 거기다가 파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일부 이제 종목들이, 2차전지 종목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자금들이 이런 반도체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좀 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어떤 시점,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요, 하락할 때 항상 장대 음봉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코스닥의 이제 수급의 주체,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오늘 수치인데, 오늘 수치뿐이 아니라 그냥 올해부터 1월 1일자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 금액 비중은 26.5%입니다. 개인은 53%, 그리고 기관은 19%의 거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요, 사실 뭉치는 힘이라든지 큰 자금들을 이제 한꺼번에 집행하는 그런 데 시세를 만들어내고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추세적인 어떤, 그리고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조금 다른 게 개인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은 가격 결정권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각도를 높이면서 과열된 시점에서는요, 이 가격을 막판 가격을 들어올리는 역할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 이제 한꺼번에 이제 포머 현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개인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뭉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예, 포머 현상. 야, 뭐 에코프로로 벌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도 저걸 조정받으면 들어가겠네. 이런 어떤 그게 대중적인 심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게 시세의 거의 끝단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은 막판의 어떤 흐름에서의 어떤 가격 주도력을 좀 보이는데요. 그때는 이미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고 있는 어떤 구간대에 속하죠. 그래서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13%, 코스피 대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관의 이제 영향도는 코스닥에서 거래 금액의 비중이 4%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한 5분의 1 토막인가요? 그렇죠. 코스피 대비해서. 그만큼 이제 개인의 어떤 영향도가 이제 높은 증시가 코스닥이기 때문에 뭐 선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6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외국인이 거의 쓸어가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은요, 개인 주도력을 보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거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승은 슬금슬금, 왜냐면 개인의 어떤 투자 습성은 막 5% 10% 나면 이제 이익 실현하고 싶어지는 그게 막 나오기 때문에 짧게 실현하는 게 보통은 개인들의 어떤 투자의 습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실현하고 하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공포가 이제 엄습하고 또 빠지는 흐름이 전개되면 급속도로 이제 전염되면서 뭐 손절 투매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중이 높은 어떤 시장이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확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확 되고, 혹은 이제 포머 현상이 극대화되는 어떤 상승의 극단 지점에서는 각도를 높이면서 그냥 무시하고, 이런 어떤 올라갔다 조정받고 하는 어떤 흐름이 완전 무시되면서 그냥 극단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치닫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구간이 삼성전자가 막 장중에 막 8, 9% 급등하면서 이때죠. 가격 불문하면서 거래대금 역대급 터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들이 끝단을 형성하는 게 이런 형태로 발생되는데요. 공포도 이제 지금 같은 형태, 장대 음봉의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어떤 투자 비중 영향도가 높아질 때는 상승의 끝단,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개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고, 이제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가 개인이 이제 점점 좀 들어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패턴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과거에도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전개됐었던 회복 시세, 코스닥의 이제 회복 시세를 보시면 비슷해요.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푹 이렇게 장대 음봉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도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푹 꺼지죠. 푹 꺼지죠.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게 개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붕괴 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때랑 흡사하게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가다 이제 좀 이렇게 점진적인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일단락되면 또 추세를 형성하려고 할 수 있고, 그런 구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흐름 자체가 이제 추세 붕괴라고 하기에는 바닥을 찍은 지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시장 안으로 들어온 어떤 이 큰 덩어리의 자금 자체, 어떤 흐름 자체도 쉽게 다른 어떤 자산으로 이동할 여건은 아니죠. 이제 주식시장이 뭔가 살아나고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즉 이제 물가가 하락하고 있고, 또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올리기 힘든 구간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될 거라고 계속 외치고 했는데, 그런 최악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의 흐름은 완연한 어떤 뭐 회복 기조, 그리고 업종별로도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도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칠 수 있지만, 이 흐름 자체가 완전 다시 또 붕괴 형태로 가면서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도고요. 최근에 2차전지 주도했는데 2차전지 좀 조정받으니까 지수 조정 나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이게 뭐 위기고 붕괴고 문제고 하면 외국인들이 싹 다 팔고 현선물 동반해서 싹 다 팔면서 나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텐데요. 뭐 그런 구도 흐름도 아닙니다. 요 체크해드렸지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판 거는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는 것들 체크해드렸고, 코스피도 사실상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외국인이 2조 넘게 팔았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외부로 빼지 않고 반도체나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리는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이 전개됐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 8조 5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거 뭐 붕괴로 가면 오늘 뭐 한 7천억, 8천억 팔고 선물도 동반해서 팔고 하는 흐름이 전개됐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걱정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지만 2차전지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고 또 이제 일부 종목은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식혀지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스마트한 머니들도 오늘 반도체로 많이 돌려지고, 반도체 쪽에서 이제 종목 시세들이 좀 나온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강조했던 뭐 SNS 같은 경우도 21선 조정 거치고 오늘 같은 장 지수는 빠졌지만 6.5% 상승을 했죠. 뭐 ISC 같은 비메모리 쪽에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의 어떤 흐름 뒤로 이제 2%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 HPSP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승자를 단행했죠. 최근에 조정받다가 오늘 9% 상승으로 역시나 이제 시세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카이 같은 것 종목도 2.9%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 좋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시장이 뭐 붕괴되고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간다 하면 반도체까지 눌러 앉아야죠.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 자체도 밑꼬리 그리면서 조금 돌려세우는 형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깼어요. 21선을 깨서 조정 흐름을 조금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때는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뭐 은행 파산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됐던 특수한 케이스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이건 이벤트성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조정 하락 이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조정을 거칠 개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자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수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 수급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는 결국은 상당한 스마트 메이저 머니들이 들어왔고, 그런 자금들이 계속 시장 안에서 돌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래대금 늘리면서 시장 안에 어떤 스마트한 머니들 대거 들어오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2차 전지가 조금 조정받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 또 올라오는 흐름들이 전개될 거라는 거를 우리는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막 올라가는 거 막 따라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저게 눌려있네? 하면 거기 가서 길목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상 이제 반도체 이제 움직였고, 특히나 이제 의미심장했던 업종은 친환경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친환경이 연속적으로 강세를 띄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쪽이 눌려 있었잖아요. 2차 전지 갈 때 이 하나솔루션 같은 거 눌려 있었잖아요. CS 윈드 같은 거 눌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좋다는 겁니다. CS 베어링 4.8% 상승,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 업체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은 좋다. 단지 많이 오른쪽에서 차익 실현 통해서 지수 약세를 조금 만드는 그런 국면이 됐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면 2차 전지가 끝이냐? 뭐 끝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2차 전지에 조정이 필요할 뿐, 2차 전지가 이제 시세가 끝났다, 붕괴된다, 이런 건 아니죠. 이제 신고가를 냈죠. 업종 지수가. 그리고 여기 이제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 약간의 룸이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받고 다시 또 턴을 하면, 그때는 이제 2차 전지 또 준비된 종목 중심으로 또 다시 또 신고가 되는 종목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이제 시세 흐름을 보면 받쳐주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지지력만 확인하고 업종 지수가 지지력만 좀 확인하고 다시 턴에서 움직이면 사실상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신고가 흐름이 다시 또 전개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은 신고가 나오고, 다른 종목은 또 전고점 부근의 매물을 또 받아내면서 또 이제 분산 단계가 되는 종목들도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뒤섞여 있어요. 메이저가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 그리고 신고가 내는 종목들, 이게 뒤섞일 겁니다. 그 다음 업종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되고, 종목에 대한 우리가 판단과 선택이 매우 중요한 어떤 시점이다. 나 그런 거 분석할 능력도 안 되고 모르겠다 하면 그냥 깔끔하게 지금 눌려있고 오르지 않은 대표적인 뭐 친환경이든 반도체든 바이오 쪽으로 싹 다 옮기시는 게 마음이 편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요, 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10년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근데 10년을 투자하면 안 되죠. 2차전지도 앞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60배, 70배 받는 밸류에이션, 퍼밸류에이션이 뭐 3년, 4년 뒤에도 60, 70배 받지 못하죠. 그때는 분명히 10배에서 20배 정도밖에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그 전에 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주가는 못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 3년 안짝에 2차전지 업종에 최대 고점이 형성되고, 그때는 결국은 우리가 나와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장하니까 계속 보유하면 된다. 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주식 투자를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판단이죠. 투자라는 건, 주식이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그 부분이 가변적으로 돌아가고, 그 밸류에이션은 결국 성장률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사업만 하더라도 2017년도 셀트론이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을 뚫었을 때 퍼밸류에이션 100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론 100배 매겨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금은 30배 내외 정도 매겨주는데 이게 뚝뚝 계속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도 결국은 제가 볼 땐 2, 3년 안짝에 고점을 찍는다. 그때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종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야지, 뭐 2차전지만 목매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최대 2차전지 업종에서 최대 어떤 우리가 기회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고 시세 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른 성장 산업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공부하고 분석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투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주구장창 공부하고 학습하고 보고 있으면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자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투자자가 진짜 선수고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영역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고 로봇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계속 학습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 핵심 기업이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나가고 공부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한번 체크해보죠. 어제 제가 큰 실수를 했죠. 어제 당일 수급이 아니라 어제 포함한 이제 5일간의 이제 동시 순매수로 체크드렸는데 어제는 좀 그 내용은 좀 잘못되어 있었고요. 어쨌든 뭐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1위네요.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은 현대로템이 오늘 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현대로템이 4.7% 560억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었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270억 3.7%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OCI 최근에 이제 친환경 방산 쪽이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LNF가 외국인의 수급이 100억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하긴 했지만 유입되는 수급도 상당히 있었다. 박셀바이오는 오늘 9% 빠졌는데 뭐 외국인이 수급을 조금 들어올렸고 BH 또 반도체 쪽 리노공업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디톡스 최근에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죠. 21선 지지력을 보이는 모습들 보이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은 대표적으로 좀 빠졌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너무 이제 뭐 너무 과열되게 급등했어요. 이런 것들 뭐 조정받는 흐름은 당연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2차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또 눌리는 흐름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이제 포스코 그룹 계열들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조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좀 감내하고 조정이 좀 일단락되면 어느 정도 다른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될 걸로 봅니다. 지아이노베이션 바이오 쪽에 이제 신규 상장주 내에서 유망주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도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인데요. 오늘 수급이 기관 수급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원익 PA는 충전 쪽 기업이죠. 에코앤드림 전구체 기업 그리고 루트로닉 그 바이오 이제 미용 쪽에서 지금 굉장히 주도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강세 흐름을 계속 내어주는 흐름들,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관성 추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이 하방의 흐름을 이제 잡아보면서 이제 그 어디가 이제 바닥일고 어디가 끝일지를 알 수 없는 패턴이 이제 전개됐었어요. 결국 이제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 이제 급등하고 이렇게 또 고점권에서 고점을 이제 재돌파하지 못하면서 이게 각도를 여기 높였는데 각도가 둔화됐죠. 이런 것들은 매수의 힘이 약화됐거나 혹은 매물의 힘이 강했거나 어쨌든 매수의 힘이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했죠. 그런 부분에서 각도가 둔해졌고 이내 이제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전개됐는데 그 이제 첫 번째 강력한 신호로서는 장기 평선 여기 이제 241선인데요. 요 장기 평선을 이제 하회하는 붕괴시키는 흐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항을 받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제 하향 추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역배열로 이제 전개됐죠. 역배열.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역배열은 결국 큰 덩치의 수급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다시 연속적으로 이게 480일 또 장기 평선을 재차 붕괴시키고 돌파하지 못하고 또 저항을 받는 흐름을 통해서 지지선이 이제 붕괴되면 저항이 되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다시 또 떨어지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작년 내내, 작년 내내가 아니라 1년 6개월이죠. 21년도 여름경부터 이제 고점은 6월달 찍었죠. 21년도 6월달 고점을 찍고 1년 6개월 넘는 기간을 거의 뭐 하방 약세 흐름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을 때는 그걸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이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유 근거 중에 또 하나로 많은 대중 투자들이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도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중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대중 투자자분들의 어떤 이제 뭐랄까요, 목소리,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어떤 패턴이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그런 어떤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로 저점을 붕괴시키게 한 거, 저점을 높였다는 부분이 나왔다는 걸로 바닥을 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도 업종이 뭐가 될 것인지를 빠르게 찾아서 그걸로 계좌를 많이 옮겨 타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라는 제가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작년 말에 2차전지 업종이 가장 추세적으로 정배열 흐름으로 전개되는데 양도세 회피라든지 뭐 전기차 수요 둔화 뭐 이런 어떤 이슈로 많이 빠지고 있을 때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연초부터 2차전지가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하면서 엄청난 시세 폭발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이렇게, 아까 지수랑 완전히 다르죠. 지수는 막 꼬라박고 막 작년 이제 말쯤에 저점인데 저점을 그 전부터 계속 높였어요. 2022년도부터 2차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22년 초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저점을 높였어요. 계속. 결국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었고, 시장이 바닥을 찍으면 2차전지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고 강조를 드린 거고요. 다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제 과거 영상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기 평선을 돌파시켰는데 다시 고꾸라졌지만 중기 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돌파 이후 이제 전고점 부근으로 또또또 이렇게 이제 돌리는, 이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결국은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흐름이 만들어졌고, 이 정배열이라는 게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깔고 위로,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장기 평선이 밑에 깔려 있고 단기 평선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정배열이라고 불리는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런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형성이 됐고 전고점을 돌파를 한 업종이라는 거는 쉽게 고점을 형성하거나 쉽게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여기 위에서 막 고점 부근에서 막 엄청나게 이러면서 막 이런 어떤 흐름이 전개될 때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의 권역이 달아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패턴이나 모습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이제 고점의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전체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업종 지수의 흐름이 아직은 견조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또 아직 많은 기업들은 시세 분출을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을 최근에 좀 세게 받았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컸던 그런 어떤 코스닥 쪽에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그런 변동성이 커졌지, 코스피 쪽의 2차전지 종목들은 뭐 엄청나게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거나 폭락하는 수준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뭐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삼성 SI도 마찬가지로 뭐 엄청나게 뭐 폭락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앱이 최근에 너무 좀 과열된 어떤 시세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낙폭을 보이면서 조금 업종 전반으로 좀 조정 성격을 보인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제 바닥은 탈출하고
이제 장기 매물들을 흡수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장기 매물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수 흐름이 우리가 두려워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장은 상승 추세, 또 건전한 조정 흐름이고, 또 오늘 두 업종의 강세 의미에서 반도체하고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붕괴면 뭐 이렇게 또 강세 뛰거나 이제 그런 업종이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들, 또 유망한 종목들, 또 유망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또 필승의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으니 포근해졌습니다. 주말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날씨 많이 누리시면서 주말에는 뭐 일단 뭐 주식 내려놓고 제가 또 일요일날 정리 잘해서 다음 주 전략 시간에 또 좋은 내용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